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반도체 호조 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875선까지 이르면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의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가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에서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옴리클로는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로 영국에서 허가된 첫 번째 졸레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까지 주택 공급 100만 호를 약속했지만 실적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비 상승에 더해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공개할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 6와 갤럭시 Z 폴드 6의 판매량이 전작보다 30%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삼성전자가 이 같은 판매 실적을 통해 하반기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긍정적인 잠정 실적에 더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IS셋 김태성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오늘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면 현물 시장에서의 거래 대금이 너무 적다라는 것 같아요. 코스피에서도 그렇고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뭐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되었든 어느 쪽이든 지금 거래량이 너무 적은 상황. 그런데 이제 선물 시장으로 가보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좀 플레이를 하고 있고 종목별로는 엄청나게 큰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 테마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붙을만 하면 윗꼬리가 달려 있고 옮겨 가볼만 하면 벌써 이미 시세가 나고 마무리가 되어 있고 그런 모습들의 좀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 중후반부터 이 원전 쪽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빠르면 6월 말부터 나온다라고 했었고 늦으면 이제 7월 초에 결과 발표를 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관심을 가져왔다가 나올 때가 됐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좀 부담감 혹은 불안감이 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좋은 이야기가 좀 들려올 만한 이슈들이 좀 잡히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수급이 계속 좀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지금 니케이 지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화권 증시만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내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 혹은 아시아 증시 이번 주 후반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지수보다는 종목에 더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군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살펴본다면 외국인 투자들이 코스피 시장 연일 사주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 기조를 살펴본다면 우리 시장 긍정으로 계속 전망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외국인 국내 증시 매수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짧은 기간 안에 적은 양의 매도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도 이제 그동안의 박스권 상단을 이제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그 삼성전자 실적에서 확인을 했다시피 이 반도체 사이클은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뭐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그리고 연말까지 이런 실적의 호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뭐 글로벌 증시 방향성이 꺾이지 않는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런 선물의 매수세 그리고 현물의 매수세도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장은 실적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성장에 대한 어떤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로의 수급 쏠림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달에 우리가 좀 느끼지 못했던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에 따른 시세 강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 테마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발맞춰서 움직인다라면 뭐 괜찮은 수익을 계속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괜찮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 외국인의 수급은 최근 들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이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다음 주쯤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승기를 어느 쪽으로 잡을지에 따라서 이제 원전주의 전망도 달라질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볼까요? 일단 뭐 같은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견제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체코 고위 관리직 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력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지금 어디서 지금 우리나라와 프랑스에서 차이가 크게 나냐면 바로 이제 가격적인, 코스트적인 면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좀 비슷한 예를 좀 들어봤었을 때 조선 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수주를 하기 위해서 너무 저가에 이러한 영업을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결코 저가의 영업은 아니다. 단지 이제 프랑스의 단가가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코도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막대한 지금 예산을 쏟아 부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은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컨소시엄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보다 오히려 주변주들의 흐름이 강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만약 체코 쪽에 대한 원전 MOU를 체결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계약서를 가지고 올 쪽은 한전 KPS가 될 거고요. 이들이 이제 설계를 하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 이제 기초공사가 들어가는 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우진엔텍과 우진 이러한 기업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기업들도 당연히 기자재라든지 이제 밸류체인에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다소 민감도보다도 그러니까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도보다도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더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만약 수급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박스 고가를 지금 돌파 시도 중이잖아요. 시도를 한다면 거의 된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세로뉴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패턴 중에 안 좋은 패턴은 뉴스가 나오기 전엔 이렇게 뭐 때문에 오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지만 정작 뉴스가 나오면 또 금세 윗꼬리가 달리거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미리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만 저는 지금 공략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도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일정 모멘텀을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한전산업도 상한가 흐름 그리고 서정기전까지 상한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원전 섹터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력 설비 섹터까지도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상승 이후에 일정 모멘텀까지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원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원전이 지어지면 거기 이제 전력망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지금 뭐 갑작스럽게 송배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인프라 투자 미국과 그다음에 글로벌적인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지금 수주 물량이 뭐 2029년까지 꽉 차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따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원전까지 이렇게 좀 하나 더 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조금 더 파생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그 인프라 깔아야 되니까 그 전력을 생산하고
또 배송하기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삼성운용에서 그 AI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로 구성이 된 ETF 2종을 출시를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펀드에 들어오는 돈들이 또다시 이제 이런 관련 종목들로 분산돼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지 않겠나. 우상향 기조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상향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전 섹터와 더불어서 전력 설비 섹터도 좋은데 그 안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지금 전력 수주가 좀 증가가 기대된다는 증권가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흐름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완만하게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어디까지 갈지 참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인데 매매 전략 기준으로 보면 저는 HD현대일렉트릭보다는 재룡전기를 현재 구간이라면 10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은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아니 이 좋은 기업을 왜 단기로만 가지고 가느냐라고 또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위치에서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참 그게 뼈아플 수 있고 굉장히 또 길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 2분기 수출 데이터로 우리가 숫자를 확인을 했고 실제로 북미 쪽에서 교체 수요가 겹쳐지면서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모두 반영한 지금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적인 혹은 이제 기간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었을 때 높은 가격에 이제 매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많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HD현대일렉트릭이 여기서 잘 버텨만 준다면 재룡전기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10만 원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맞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 전력기기를 좀 놓치셨다 아니면 너무 빨리 팔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쫓아가기보다는 우리가 1분기, 2분기 때 전력기기 다음으로 움직였던 쪽이 뭔가를 고민을 해보면 전선 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선 쪽을 붙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전선 쪽 같은 경우에는 구리 선물 가격과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구리 선물 가격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 그러면 전선주들 안에서 이 구리가 가장 많이 지금 들어있는 제품을 만드는 쪽은 해저 케이블을 하고 있다는 LS죠. LS 전선이 이제 있는데 저는 대한전선도 기존에 이제 육상 케이블만 하다가 이 해저 케이블 쪽에 대한 산업도 키우겠다라고 해서 증자도 했고 포설선도 이제 매입을 한 정황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누가 더 많을까라고 놓고 고민을 해보면 대한전선도 지금의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매물대가 좀 두텁죠. 그래서 이제 매물의 압박에 조금 가벼운 종목을 원하신다면 저는 대원전선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에서 전선 섹터까지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선 섹터 내에서 오늘 LS 에코에너지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슈를 살펴보니까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케이블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전선주 내에서 종목별로 매력도를 본다면 어떤 것에 점수를 더 많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전선주를 본다라면 LS가 가장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좀 시가총액이 조금 더 가벼운 것들이 잘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어떤 그 전력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한 기업 그리고 국내 최대 기업이라는 점에서 전선 쪽에서는 LS가 가장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LS 에코에너지라든지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LS라든지 LS 이제 관련주들을 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LS의 차트 흐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항단을 또 돌파하게 되면 우상향 흐름을 또 강하게 이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조정 이후에 방향을 싹 돌리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방향이 정확하게 나온 이후에 접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자기 성향이 이제 조금 공격적이시고 뭐 손절 좀 짧게 하는 구간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라면 뭐 지금도 전혀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선주들 중에서 탑픽은 항상 LS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선주를 바라본다면 LS 바라보자라고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본부장님 섹터 먼저 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도 올해 상반기에 봤던 드라마 돌아보니까 눈물의 영이 거의 유일했거든요. 사실 시청률 대박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미디어 뭐 콘텐츠 이쪽은 오히려 주가가 좀 눈물을 흘렸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하반기에 좀 반등 노려볼 수 있을까요?
그건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컨텐츠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실적이 안 좋았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히트작들이 또 있었고 드라마에서는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눈물의 여왕도 있었고 또 내남결이라고 하는 컨텐츠도 굉장히 히트를 쳤고 그리고 이제 낮과 밤이 다른 여자라고 하는 또 작품도 굉장히 또 좋은 흥행성을 좀 보여주면서 OTT라든지 TV 채널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혹은 재작년 혹은 이제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한 해에 적으면 15편, 많게는 20편의 어떤 제작 편수를 보여줬던 대다수의 컨텐츠사들이 올해는 많아봐야 5개, 정말 많으면 이제 한 7개 정도 이렇게 이제 컨텐츠 제작 수가 이제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확률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어떤 작품이 흥행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많이 개봉을 해야 그 중에서 한두 개가 이제 걸리는 건데 개봉 수가 이제 적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확률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실적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들이 한 번에 좀 제거가 돼야 되지만 저는 지금의 가격 메리트라면 그런 것들이 걷어질 때까지 좀 보유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아무도 지금 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들고 가신다라고 하시면 지금의 가격대에 사서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컨텐츠 쪽을 가지고 와봤고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 크게 3가지 있을 건데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컨텐츠 리중앙.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 K 컨텐츠 제작 명가라고 하는 어떤 이 타이틀에 맞게 가장 많은 또 컨텐츠 수를 좀 제작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컨텐츠 수가 이제 적어진 가장 큰 이유는 한 편 한 편 들어가는데 드는 비용이 과거보다 벌써 4배에서 이제 5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같은 어떤 자금으로 작년에는 혹은 재작년에는 10편을 만들 수 있었다면 요새는 2편, 3편밖에 지금 못 만드는 상황. 하지만 그 중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많은 또 작품을 생산을 해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범죄도시 4부터 시작을 해서 하반기에 또 흥행이 예상되는 영화 작품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집에서 보는 TV 플랫폼에 대한 컨텐츠뿐만 아니라 영화 컨텐츠에서도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OTT 광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기 굉장히 큰 성수기인데 문제는 또 2분기에 스포츠 행사가 많습니다. 지금 유로 2024가 열리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또 파리 올림픽이 또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우리나라 팀이 이제 참여한 경기가 있을 때 또 드라마라든지 영화가 쉬는 날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2분기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데 그래도 지금보다 더 많은 작품의 수가 하반기에 공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충분히 주가의 반등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뭐 내용보다 결국엔 매매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 없이 밀렸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악성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물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 7만 원대 살 때도 정말 싸게 산 것 같은데 6만 5천 원대 샀을 때도 정말 싸게 산 것 같은데 5만 원대 샀을 때도 여기보다 더 떨어지겠어? 했었던 분들 굉장히 많은데 어느새 4만 1천 원이거든요.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 가격을 여러분들이 3만 9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악성 매물이 많은 종목은 내가 낮은 가격에 샀다 그래서 30%, 50%, 70%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저는 단기 반발세를 좀 이용한 매매를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는 15,000원, 2차적으로는 47,000원의 매도 목표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의 첫 번째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섹터로 넘어가서 알아볼게요. 방산 쪽을 가지고 오셨는데 뭐 수주 모멘텀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 참석과 관련해서도 바라볼 만한 섹터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오늘 사실 이제 시장을 보면 그 원전주는 일정이 잡혀 있는 어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상들끼리의 이런 만남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본다라면 뭔가 정상들끼리의 회담 전에 물밑 작업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MOU를 체결한다든지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정상들은 만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또 방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내 어떤 방산의 위치가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럽들과의 그리고 이제 그 회원국들과의 이런 회담은 방산주들을 주목하게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원전주들이 지금 최근에 강하게 가는 어떤 일정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뭔가 실적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기대감이기 때문에 아까 시작할 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관련 종목들도 좋은 흐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이 잡혀 있거나 뭔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성장 섹터들에 돈이 돌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산이 이런 그 정상들 간의 회담이 있는 시점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플러스 2분기 실적, 1분기는 사실 실적이 미스가 났었어요. 그게 이제 2분기로 이월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밸류적으로는 사실 조금 목전에 찬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드는 그런 주가의 흐름들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한 차례 정도는 더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는 섹터는 방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산 섹터들 한번 지켜보시고요. 뭐 유럽에서 또 수주 이번에 잘하면 뭐 하나 또 나올 가능성,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는 또 풍산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네. 매력을 가진 종목일까요? 네, 풍산은 포탄을 만드는 회사죠. 국내 그 K9 자주포, K2 전차, 뭐 이런 포탄들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구리를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 또 구리 관련주라고 또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유일한 어떤 그 포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유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포탄이 부족했던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에서 그 높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국내에 이제 포탄을 좀 제공해줬으면 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55,000원대까지 하락을 하던 주가가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거든요.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이 50%가 넘어갑니다. 자주포라는 자주포는 거의 K9 거 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포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풍산이 이걸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냥 기본적인 어떤 포탄이 아니라 똑같은 어떤 그 기계를 가지고 풍산에 새롭게 개발된 포탄을 사용하면 사거리가 더 늘어나는 그런 뭐 새로운 포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력이 앞서 있는 그런 포탄들을 개발해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풍산은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지금 깔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K9, K2 전차 뭐 지금 계속해서 수출 가능성 타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뭐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가 계속해서 수출이 잘 되는 입장에서 거기에 소모되는 포탄은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조정이 한 차례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방향을 위로 돌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 관련주들이 뭐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구리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좀 시세 탄력이 강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풍산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주가 탄력성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풍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풍산 뭐 종가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뭐 방산 관련 종목들이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풍산도 뭐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 저항 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7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3,700원. 요번에 올라올 때 이제 상승 파동의 저점 잡고 요 구간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올라오던 흐름이 주춤해질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손절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풍산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내일은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 저희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일단 뭐 신규로 새로운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미 인지가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 그렇게 이제 큰 기대감을 좀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갤럭시 링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제 OLED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이것들이 다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높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개별 이슈로 그냥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갤럭시 언팩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 주가가 내리던 것이 올라가고 또 오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뭐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에 대한 뉴스는 그냥 한번 체크 정도만 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큰 기대감은 가지지 마시고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언팩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제 공개된 이후에 뭐 삼성, 향, 뭐 부품주 단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좀 전에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별 시장에서 지금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언팩은 날짜가 잡히잖아요. 그렇게 날짜가 잡히면 그 전에 이미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과연 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가 하고 본다라면 뭐 삼성전기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언팩 행사에서 새로운 신제품이 딱 나왔는데 센세이셔널한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나무 기술 같은 뭐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이 좀 가볍다 보니까 좀 확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쪽으로 눈길이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부품단에서 일단 내일 언팩하고 난 이후에 만약 수급적으로 강한 흐름이 들어오고 오늘 뭐 원전 테마처럼 이쪽 테마가 하나 형성되면서 시세가 쏠린다. 그러면 그 안에서의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미리 들어가 있기는 조금 또 언팩 행사 시작하면 세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예단하시는 맥뚜껑이 열린 이후를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자율주행 섹터를 좀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지금 섹터 전반은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테슬라발 이슈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달에는 로보택시도 공개할 예정인 만큼 자율주행 섹터 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봐도 좋을까요? 산업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해보면 테마적으로만 저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테슬라 자율주행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영역을 좀 확장을 해보면 LG 이노텍 아니면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 아니면 이제 레이더 센서를 만드는 쪽, 뭐 퓨런티어도 이제 카메라 이제 모듈 쪽인데, 이러한 기업들이 거론이 되긴 하는데 실제로 테슬라 자율주행한다 그래서 이들의 제품이 그쪽으로 납품이 되는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발 뉴스가 나오면 관련 흐름들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들을 너무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 관련주들에게는 저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하려면 제도적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요. 이쪽은 단순히 이제 테마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최근에 상승 탄력 기준으로 보면 라이콤이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이제 가장 좀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던 상황이라서 이쪽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 쪽은 좀 다르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으로 봤었을 때 퓨런티어와 같은 기업들은 그래도 추후의 가능성을 좀 많이 내포하고 있는 기업이라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자율주행주는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테슬라발 이슈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부분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슈를 좀 살펴보니까요. 국토부에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 운송 추진을 좀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섹터에 훈풍이 좀 불진 않을까요? 기대감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화물연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뭐 한다 그러면 이게 띠매고 다 막 반대를 하도 해가지고 그 택시도 사실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일단 분명히 지금 라이콤이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로보택시에서 실질적인 우리가 수혜는 뭐 입을 만한 기업들 사실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냥 그런 기대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했는데 이게 정말 성능이 좋고 잘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들도 뭔가 개발해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보여줘야지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쟁력이 생기는 부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뭐 국내 어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또 수혜라고 하기보단 기대감이 또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바이오 종목도 실적 좋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원전 아직 뭐 일정이 잡혀 있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지. 역시나 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존재한다라면 주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급 논리로 오늘은 지금 쏠려 있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빠르게 가지는 못하지만 결국 또 순환이 돈다라면 이쪽도 한번 우리가 봐볼만 하고 만약 뭐 테마주들 성격이 나에게는 좀 맞지 않다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현대 오토에버 정도를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닥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의 IT 쪽을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이슈가 붙을 때마다 계속해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계속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괜찮을 만한 기업입니다. 네, 자율주행 섹터를 바라보신다면 현대오토에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현대차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오늘은 현대차가 좀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요. 현대차의 미국 판매 법인이 전기차 판매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좀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사실 다른 긍정적인 모멘텀이 더 부각되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만큼 이런 쉬어가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단 뭐 쉬어갈 빌미를 좀 제공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또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 이 이슈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격적인 혹은 기간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자동차 혹은 자동차 부품주 사고 싶으셨는데 못 사셨던 분들 저는 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엔 지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어디에 있느냐? 인도 시장 성장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차, 기아 이쪽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는 부품 쪽에서 찾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SL, 화신, 서현이야 2주 전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는 이들 이야기 엄청 많이 했었다가 최근 1, 2주 사이에 또 쑥 들어갔었잖아요. 저는 그 타이밍을 한번 노려서 자동차 부품주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서현이와 그리고 화신 조정 가파르게 지금 일주일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구간이라면 다시 공략을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 번 더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만큼 부품주 단에도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상승이 좀 기대되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자동차 부품주 사실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대비해서 많이 저평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부품 섹터 단에서 올라올 때 시세 탄력이 가장 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중소형 단에서는 화신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기업이 이제 최근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판매가 뭐 2분기에 이제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명신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테슬라에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 향으로는 우리가 또 명신산업을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의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면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자율주행이 정말 잘 돼서 아까 얘기하던 거에 이어서 생각해 보면 그래 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자율주행 달린 거 달구지라도 제대로 된 게 있으면 타겠다. 그런 입장이라면 뭐 테슬라 자동차 더 잘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신산업 기억해 두셨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는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종목 살펴볼게 가온칩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서비스 수주를 밝힌 영향으로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상승의 흐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흐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쉬울 수밖에 없죠.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대비 작년에 혹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너무 주가의 상승 탄력이 가파랐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같은 디자인 하우스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기업들이 시세가 좀 움직이긴 했는데 그들이 이번 1분기에 실적이 내었을 때 우리 눈높이에 맞춰줬는가?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2분기에 실적을 맞춰줄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있었는가? 또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연스러운 상황이 있고 이런 뉴스에 반등세는 좀 나올 수 있지만 추세가 완전하게 돌아서려면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다른 그러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행동으로서 숫자를 좀 우리에게 보여줘야지만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AI 가족기업 관련해서 다른 종목군들의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최근의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그동안에 이제 뭐 이 관련된 뭐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팹리스 관련된 종목들이 AI 바람을 타고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쪽을 보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어제 시간 외에서 이제 뭐 급등을 했던 뭐 네오셈이라든지 아니면 뭐 엑시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실질적인 수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팹리스라는 기업들의 실적 내용을 살펴보면요. 단순히 그냥 테마성의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팩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승했던 폭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지만 여기서 놓일 수 있는 거는 그냥 단순한 반등 정도거든요. 강했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등 구간에서 한 20-30%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 자체는 하락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이제는 얘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붙었다가 보통 물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삼성 뭐 AI를 바라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를 보시는 거는 괜찮겠지만 이미 시세가 한 차례 뭐 5배에서 10배씩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 내려오다가 이제 또 방향이 다시 돌리는구나 해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향을 돌리는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수 자체도 보합권에서 지속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연중 최고점을 달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해서는 0.25%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수는 2,864선의 종가를 쓸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그래도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하면서 우상향 기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소폭의 강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0.08%의 강세 보여주면서 859선의 종가 쓸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발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매수 양상을 펼쳐주면서 2,431억 원을 담아내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은 60억 원을 팔아내면서 2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2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는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84억 원을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1,105억 원을 팔아내면서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을 펼칩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하면서 양대 시장 모두 강보 합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 마감 상황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어제 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고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여전히 8만 전자를 지금 못 이겨내고 9만 전자를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곤 있지만 그래도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뭐냐면 7월 달 들어오면서 시장의 성격이 많이 이제 변했다라는 거. 올해 상반기에는 가는 기업만 너무 이제 치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매도를 하게 되면 참 다시 사기에 애매한 그러한 종목군들이 많았는데 7월 첫 거래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소외받았던 쪽에서의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소외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가격과 주가의 위치가 낮은 위치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부담 없이 동참을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단 한 가지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속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보이는데 지금 워낙 속도가 너무 빠르게 이 테마 저 테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제약바이오. 하지만 장 중후반부에는 또 전력 그리고 마감 직전에는 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 이렇게 이제 순환 테마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매매는 적극하시되 비중을 조금 줄이는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을 한번 조절을 해보는 것이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하면서 우리 양대 시장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을 전망입니다. 등락하는 종목수를 살펴봐도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443종목이 오르는 반면에 423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 805종목이 오르는 반면 712종목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락하는 종목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양상을 살펴봤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양대 시장 모두에서 발을 뺍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가운데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와 관련된 그런 관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은 기계 업종으로 1%대 후반대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의료 정밀 업종으로 1.56% 상승, 의약품 업종에서도 1.34%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되긴 했는데요. 지수가 빨간불을 켠 만큼 상승한 업종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약업종이 그 안에선 가장 좋았습니다. 1.59% 상승, 유통업종이 1.0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계 장비 업종 역시도 1%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업종별 흐름은 또 어떻게 체크를 해보셨을까요, 대표님? 네,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섹터가 이제 순환이 돌면서 사실 매매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쪽이 확 급락이 나오면서 또 다른 쪽이 올라가기보다는 키 맞추기를 계속 해가면서 이제 섹터들 단에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흐름은 아무래도 상승장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한정된 자금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뭐 미증시처럼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은 나오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다 올라가는 장이 오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지금에서는 뭐 국내 증시 단에서는 최선인 상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추세적인 흐름 계속 이어가는지 여부 보시면서 2,900포인트를 지수가 좀 넘어간 이후에는 만약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일 때 단기적인 조정은 또 한번 받았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뭐 내리면 추세가 상승인 종목들은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아니면 일정이 잡혀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일정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간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흐름이 인텔과 AMD까지도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얻는 건 반도체 IT 밀리진 않겠다.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를 뭐 1위, 2위, 3위 이렇게 순위를 나눠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워낙 많은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공정 관련주들이 돌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순위를 나누면서 저는 접근을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타이밍 쪽으로는 변치 않은 팩트는 이거죠. 2분기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조라는 거고 이 10조를 만들어낸 것은 디램과 레거시 쪽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전공정 소재 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미국 시장도 언제든지 지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바뀌어서 나오는 조정이라기보단 너무 가파르게 조정 없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제도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이제 수급 공방이 일어났을 때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퍼스트 솔라라든지 뭐 아무래도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더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거죠. 우리는 삼성전자가 강하면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그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지금 흩어모여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요. 저는 너무 반도체 쪽만 보시는 것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서 투자할 만한 명분이 확실하게 잡힌 쪽은 지금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반도체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봐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엔비디아가 좋았던 만큼 엔비디아 향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 탄력이 좋았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그때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조금 시세 탄력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예상해봐도 좋을까요? 6월 말부터 약간 그런 흐름들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수급이 터지면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뭐 HLB나 뭐 이런 굵직한 종목들 한 5개 빼고는 대부분 다 별 좋은 흐름들이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런 쪽으로 수급이 도는 것처럼 이 어떤 특정한 섹터나 특정한 종목군의 상승이 쭉 이어지다가 그게 이제 밸류적으로 목에 찼다라고 생각이 들면 돈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내에서의 명분이 있는 그런 것들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동안 또 소외받았던 섹터, 성장 섹터인데 소외받았던 섹터 하면 뭐 다들 알고 계신 2차 전지 있겠죠. 이쪽도 지금 바닥에서 좀 꼬물딱꼬물딱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닙니다. 뭐 어제도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다만 산업이 최악인 상황이라면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정 나올 때 손절이 굉장히 짧은 구간을 잘 활용을 하셔서 그런 구간에서 한번 모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아가는 전략 조금 짧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장에서는 원전과 또 전력 설비 쪽이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좀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 내일 장은 저희가 어떤 섹터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일 장은 오늘 장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까지 강한 쪽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의 지속성이 기대되는 쪽은 원전일 것 같고요. 단발성으로 또 끝일 쪽은 저는 자율주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본인 성향에 맞춰서 이제 구별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시총상이 좀 대형 섹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제약바이오가 장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좋았습니다. 장 중반부에 뭐 윗꼬리가 달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이 정도의 흐름을 유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굵직한 섹터 안에서는 반도체냐 제약바이오냐 2차 전지냐 반도체는 여전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목을 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노를 저어야 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2차 전지는 지금 사두면 수익이 될 거라는 것을 다들
생각은 하고 있죠. 고려는 하지만 이제 언제 출발할지가 지금 참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좀 나눠서 포트에 좀 담아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섹터들 포트폴리오 잘 비중을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마감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섹터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님?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섹터, 시초가부터 공략을 해볼 만한 섹터, 얘기 다 해주신 것 같거든요, 사실. 네. 원전 섹터가 뭐 지금 상한가가 2종목이나 나왔고 뭐 테마로서 일정은 아직 다음 주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초가에 딱 산다. 시간 외에 강했거나 어떤 이제 그 전날 강했던 종목이 갭이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시초가에 사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1%나 3%를 노리고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전략이 아니라면 시초가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까지 강했던 섹터, 바이오 섹터, 비만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쪽 신고가 가는 흐름이나 오늘 펩트론 같은 경우는 쉬어갔단 말이죠. 이 종목이 내일 만약에 아침에 시가를 띄우는데 그 갭이 뭐 3% 이내다라고 하면 내일도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은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시초가에 뭔가 하나 사야겠다 생각한다면 펩트론 정도 그렇게 해서 뭐 짧게 이렇게 매매를 하는 전략, 그 정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원전이나 뭐 제약바이오 섹터나 최근에 이제 굵직굵직하게 강한 섹터들은 이렇게 눌림 나왔을 때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면 또 하루 이틀 지나서 또 올라가는 흐름들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의견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 IE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주연 대표의 종목 풍산입니다. K9 수출 확대에 따라서 국내외 사업장이 증설할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75,400원이고요. 손절 라인 63,700원입니다. 다음으로 김태성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종가 베팅할 종목이고요. 기대작이 대기하고 있고 광고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서 효과가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는 47,000원, 손절 라인 39,0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